자, 갑시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도 약간 옛날 이야기 그냥 듣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 나타났을 때 뭐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과 보기의 기역, 니은을 비교하며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이런 이게 민담 같은 설화는 말 그대로 재미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체만으로 문제 낼 게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작품을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먼저 고전소설인 금방울전이라는 작품이 있고 또 고전소설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울전에는, 자, 기억 금방울전, 문제번호를 안 썼네. 문제번호가 120 몇 번이야? 3번. 자, 금방울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해룡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 작품은 되게 웃기는 게 나중에 이제 고3 정도 되면 아마 볼 수 있을 작품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해룡이라고 하는 남주인공인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특이한 일을 벌이는 게 금방울이에요. 참고로 어떤 이게 변신화소인데 애가 방울로 태어나. 털이 뽀송뽀송 달려있는 그 털복숭이 방울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돕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금방울이 참고로 해룡의 짝이에요, 나중에. 주인공인 해룡이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러 지하국에 갑니다. 위기의 순간 공주와 금방울의 도움을 받아 해룡은 요괴를 물리치게 되고, 그 공으로 부마가 된 해룡. 부마가 뭐가 됐다는 얘기지?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부르죠. 부마가 된 해룡은 사람으로 환생한 금방울과도 결혼하여 행복하게 삽니다. 영웅 원래 처첩을 여러 번을 해야 제맛이지. 자, 아무튼 이 금방울도 결국 이렇게 쓸게요. 지하국 대전태치설화의 화면 나갔네. 이 태치설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요괴가 있고, 요괴가 여인을 납치하고 그 여인을 구하는 영웅이 있고 결국 행복한 결말을 이르게 된다는 그 코드. 두 번째, 김원전이라는 작품에서도 주인공 원이, 김원이에요. 동굴로 들어가 납치된 공주를 만난 후 공주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이 원은 부하가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동굴을 빠져나와 진실을 밝히게 되고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뭐 길게 쓸 필요 있냐?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요 이야기 덩어리 자체의 소설에 뭐 하는 거야? 흡수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지? 흡수돼서 하나의 이야기 코드로 만들어진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화소라고 한다. 이야기의 씨앗. 자, 그러면 참고로 이 화소라는 말을 영어로 다 번역해주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모티브라고도 한다.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문제 주시고 선택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우리 문학에서 설화가 고전소설의 모티브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맞는 말이에요. 이 기억니은은 윗글을 바탕으로 창작됐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큰 줄거리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공주를 구한 후에도 다시 위기 극복의 과정이 전개된다는 점을 살펴보면 기억보다는 니은이 좀 더 윗글과 유사해. 그렇죠? 기억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로 바로 가는데 얘는 올라왔는데 부하의 배반이 플러스 됐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하국 태치설화의 세부적인 코드를 더 많이 가져온 건 김원전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번, 윗글과 보기, 기억, 니은 모두 납치된 공주는 주인공이 구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퇴치 과정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맞죠? 공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쩌면 좋아요, 도와줘요 마리오 이러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쵸? 자기가 직접 계책을 마련하고 뭐 재를 뿌려야 되는데 재를 구해오기도 하고 사슴 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조력을 해주죠. 4번, 윗글은 보기 니은과 달리 윗글과 보기 니은과 달리 보기 기억에서는 주인공이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거부해. 야, 이거 장난해? 4번이네, 그지? 거부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근거 없으면 4번 근거 없음.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고, 부와 명예에 대해서 비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그쵸? 오케이? 그 공으로 부마가 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데 부마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또 못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부마는 왕의 사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와 명예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보기에 있는 기억 니은을 보니
공주 구출을 중심 사건으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이 공주를 구해주는 영웅의 활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구나. 그쵸? 주인공이 어떤 활약을 통해서 여인들을 구출했는지가 보통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로 잡힌다. 됐죠? 좋습니다. 123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124번 무슨 문제? 특징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죠. 그쵸? 한번 가봅시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했어.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대부분의 고전 문학 작품들은 열이면 9.8이 시간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하냐면 기억해둘 만한 단어가 많습니다.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해. 참고로 추보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내신에서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능에서는 추보식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2번 가봅시다. 1번 맞는 얘기고 2번 주인공과 갈등하는 대상이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과 갈등하는 대상이 뭐한다?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맨 처음에 주인공은 아귀와 갈등을 했었어. 그쵸? 근데 나중에는 아귀를 물리치고 나서 누구랑 갈등했니? 부하들과 갈등했죠. 맞죠?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요. 근거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미하여라는 말이 나왔네요. 3번 비현실적 내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요 녀석은 그 단어 지금 약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걸 한문 어휘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전기적이다 혹은 전기성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관련 용어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전기성이라고 불러. 매우 비현실적이죠? 아기가 뭐 납치해가고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4번 수박으로 변신됐고요. 변신해서 4번 사건 전개를 통해서 작품의 어떤 교훈적인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교훈적인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애매한 것은 인정. 왜 애매하냐면 이 문제의 의도로 봤을 때는 답이 4번 답이 4번이 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4번도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읽어봐야 돼. 이런 문제는. 오케이? 자, 4번에서 교훈적이란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의 갈래가 뭐거든? 민담이라고 썼지? 그리고 민담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고 썼어. 뭐라고? 흥미있는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은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작품의 갈래가 민담에 속하기 때문에 교훈을 담았다 라고 말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작품만 단순히 봤을 때는 찾기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애매하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데 문제의 의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4번도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평범한 능력의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고 있다. 자, 평범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는 이야기다. 자, 조력자 있고요. 맞죠? 공주들이 보통 조력자 역할을 했고요.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졌죠? 근데 뭐가 잘못했어? 이 단어는 완벽하게 잘못했잖아. 야, 변신수술을 쓰는 애를 보고 변신수술밖에 못해요. 평범하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변신하는데 무슨 그래서 수박으로 변신할 줄 알고 남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잖아. 자기가 대장이었잖아. 그리고 아무도 못 내려가는데 결국에 자기가 밧줄 타고 제일 끝까지 내려갔지. 맞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평범한 주인공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영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웅적 주인공의 어떤 도전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124번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5번 단답형 문제죠. 가봅시다. 윗글의 앞부분에서 지하국을 가르쳐주는 머리가 하얀 노인은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도 나타나 이 무신이 지하국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윗글에서 이 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 자, 노인의 기능을 문장으로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무턱대고 문장부터 쓰지 말라고 했었죠? 키워드부터 찾아내라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어떤 단어를 너희들이 쓰길 바랬을까? 누구겠니? 노인 하면 조, 력,
자자. 어찌되었든 그 문장이 아무리 아름다운 글, 선생님, 전 선생님이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이러면서 편지 쓰고 있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점수 못 받아? 조력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이런 상태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주어는 누구지? 노인은 뭐뭐하는 조력자이다 라고 끝나는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리고 요것만 쓰면 너무 섭섭하니까 요 안에 뭔가 수식하는 말만 더 플러스 해주면 되겠지, 그치? 노인은 그럼 어떤 존재야? 주인공의 위기를 극복하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그게 답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답지 이렇게 써져 있네요. 주인공이 무사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내용 전개에 도움을 준다. 근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말씀드린 그 조력자란 단어 얘가 강조되도록 문장 구성만 해주시면 다 오케이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6번. 문제가 몇 개 없었네요. 네. 윗글에는 이분화된 공간이 드러나는데요. 이때 이 이분화된 두 공간은 뭐를 매개로 연결되고 있다. 자,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 일단은 문제를 얼핏 봤을 때는 이분화된 공간이잖아. 그럼 일단 이것부터 찾아야지. 오케이? 이분화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작품 속에서 어디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상세계와 vs 지하국이잖아. 됐지? 근데 이 문제는 지상과 지하를 답으로 쓰라는 게 아니잖아. 지상과 지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 연결된 공간, 어떤 것으로 인해 연결되는가, 연결해주는 녀석 무엇인가를 찾자는 거잖아. 그러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이용한 대상을 찾으라는 거지. 답이 뭐겠어? 광주리네. 광주리의 줄을 이어서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였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 광주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챕터 지하국대조 퇴치선언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고생하셨고요. 자, 영상 잠깐만 끊어갈게.